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쳤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좀 오늘 끝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거를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이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다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주의를 좀 좀 덜하고 너무 방심했거나 아니면 정말 멤브레인이 너무나 얇고 찢어진 경우였거나 그러니까 건드리면 찢어지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이레귤러리티 때문에 아주 샤프한 부분에서 멤브레인이 박리가 안 되고 있다가 뼈를 넣으면서 또 찢어졌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들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우리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테랄로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박리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멤브레인이 아주 이레귤러하게 플로우가 이레귤러하고 뭐 septum이 중간에 있고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멤브레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중간에 샤프한 분에 걸려서 멤브레인이 찢어지고 이런 이 사이너스 이 안쪽이 아주 정말 다양한 그런 몰폴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클래스 4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오늘은 클래스 3에서 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이게 빠져나가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CT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여전히 S리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수압을 이용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방법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뭐 물이 들어간다고 그냥 계속 물을 쏘게 되면 이제 뭐 그냥 굉장히 많이 멤브레인이 이제 박리가 되고 뼈를 뭐 무한정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멤브레인이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 그렇죠? 멤브레인이 아주 띡한 경우에 두꺼운 경우에는 또 수압을 올려도 얘가 잘 안 올라가요. 얇은 부분을 더 많이 수압을 하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다 물을 넣었을 때 이 부분보다는 반대쪽으로 물이 먼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가는 경로도 뭐 또 너무 다양해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을 일정량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궁금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영제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고 내가 넣어서 X 찍어봤더니 예쁘게 올라갔더라. 아니면은 뭐 한쪽으로 많이 갔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게 돼서 저는 그 조영제 지난번에 제가 그 상표도 보여드렸죠. 그쪽에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좀 구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좀 단체로 구입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법 통해서 어쨌든 이 블라인드 테크닉에 대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성공한 케이스를 한두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노사이티스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게 되면은 사이너스가 이제 이렇게 월이 거의 없고 이 반대쪽에도 굉장히 이 컨케비티가 이게 심하면서 잔정골이 한 2, 3mm 남아있는 이런 젊은
이제 환자이고, 교정 끝에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하고 저한테 보내지는 환자. 저런 경우는 대부분이 리치도 아주 얇고요. 네,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사이너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뭐 저한테 왔으니까 일단 하기로 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펀칭 테크닉, 에스리머, 그 다음에 수압 방법을 이용해서 저렇게 뼈를 올릴 수 있었다. 네, 콘캐비티가 이렇게 좀 심한 경우는 박리가 잘 돼서 아주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좋고요. 저런 경우는 수압이 아니라 뼈만 집어넣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압을 이용해서 일정한 부분 0.7cc 정도 이렇게 넣게 돼서 우리가 거의 한 10mm,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7, 8mm를 올린 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뼈를 수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레스트 어프로치로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좀 우울했죠. 제가 터진 거 보여주면서 좀 우울했는데, 이렇게 좀 예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가끔씩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끝냈고요. 그래서 보철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 잔존골이 한 1, 2mm 밖에 안 넘어서 그라프트본에 의한 이 서포트가 돼야 돼서, 그래서 한 7, 8개월 기다렸던, 그래서 7개월 정도 후에 보철이 완성됐고, 이런 IT 타입을 썼던 케이스고, 뭐 준지바의 그런 아키텍처도 괜찮습니다. 이 반대쪽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압을 이용해서 올려서, 뭐 크레스트 어프로치가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잔존골 1, 2mm만 있어도요, 우리가 수압을 이용하거나 하면은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사이티스 가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막실라가 fully edentulous 막실라 케이스입니다. 역시 사이너스 쪽에 irregularity가 있고, 잔존골이 한 3, 4mm 남아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기로 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십니다. 이제 할머니신데, 그동안에 덴처를 끼우고 계시다가,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이제 한번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어? 그러셔가지고 제가, 할머니 이제, 식사나 잘 하시고, 맛있게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이제 하고, 이렇게 6개를 심고서, 원 유닛으로, 원피스로 보철물 하기로 결정했던 케이스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17번에 사이너스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고요. 괜찮고, 이 23번, 24번 쪽에도 그라프트가 좀 돼야 되고, 27번 쪽은 뭐 그라프트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이게 오블릭한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정을 얻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플랜을 세우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이드로 그러면 이런 풀 이덴트로스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덴트로스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번에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이너스를 해야 되는 케이스라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는데, 역시 이제 그쪽을 아쿠아를 이용해서 이제 일정 부분 내가 뭐 5mm 올릴 거면 0.5cc 이렇게 천천히 넣으면서, 자, SCA를 올리고 SM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뼈 집어넣음,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이 만들어진 바로가이드 사이너스 키트에 들어있는 이 아쿠아 시스템이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딱
눌러서 이게 자기가 일정 부분만 쫙 물 넣고 나오면 되니까 아스피레이션도 하고. 근데 지금 아무도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얼마의 뼈를 넣어야 될지 뭐 어떻게 아스피레이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지금 풀 아치 가이드 이제 바로 가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사이너스 리머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7번 쪽에 우리가 12mm 옵셋을 줄 건지 9mm 줄 건지인데 9mm를 줬거든요. 9mm를 주고서 들어갔더니 앞불사 이게 입이 안 벌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쪽에 이제 요거에 패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만 잡고 그 위치만 잡고 거기에 평행하게 이제 역시 이제 우리 사이너스 올 키트네요. 이 사이너스 올 키트에 있는 이 S리머를 꺼내서 이제 이거는 가이드 없이 이 7번을 씹는 그런 경우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잔전골의 높이가 뭐 3mm인가 4mm인가 뭐 5mm인가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법이 있죠. 뭐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고 거의 정말 너무나 얇아가지고 건드리면 터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멤브레인이 S리머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 우리 카톡에 유저 포럼에 질문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드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1000도 좋지만 1200이 기본으로 하고 2000rpm까지 하이스피드로 해라.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는 거고 가감할수록 좋다. 대신에 반드시 스타퍼를 껴라. 그리고 엑스레이 보이는 그 길이보다 1mm 짧게 시작을 해라. 그래서 뚫린 데까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올리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런 수압을 아주 루틴하게 이용한다. 라는 거고, 스타퍼를 쓰실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먼저 내가 5mm 넣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5mm 정도의 멤브레인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0.5cc만 집어넣는 거예요. 더 많이 집어넣지 말고요. 혹시 터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이너스 내로. 그러니까 그 정해진 양만 넣어라. 너무나 많이 넣지 마라. 라는 거고요. 많이 넣어봐야 좋을 거 없다. 우리가 7mm면 족하고 8.5mm 길이면 되지. 왜 13mm 심어야 되냐 이거죠. 크리스탈 어프로치는 더더욱이 우리가 임플란트는 짧게 심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그 안에 그 프레셔를 약간 느껴가면서 제가 일부러 스탑을 좀 길게 잡은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뼈의 프레셔를 제가 느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막 뼈를 집어넣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나 5mm 올릴 거야. 그러면 0.5cc 넣어라. 0.5cc면 10번이죠. 10번을 넣어라. 6mm 올리고 싶으면 12번 넣어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들어간다고 막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만큼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탑해라. 더 많이 넣으려고 그러지 마라. 물론 약간씩 더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안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멤브레인이 더 이상 이게 박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꽉꽉 이게 우겨놓고 쟁여놓고 이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네 멤브레인 언제 터지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막 집어넣어 보세요. 안 터지는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멤브레인은 뼈를 넣으면서 터집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멤브레인이 터지는 것이지 아까 같이 수압이라든가 이런 S리머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이 이쪽은 가이드 없이 7번은 역시 저쪽에 8번 쪽이니까 조금 어렵게 가이드 없이 심은 경우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딱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에스리모와 수압의 이 절묘한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이제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양만큼 뭐 더도 덜도 아닌 이 정도의 사이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그 반대쪽에 아까 반대쪽도 역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에스리머. 자, 간단해요. 뭐 전정맥을 깊이 알고 있어요. 6mm면 6mm 스타퍼 끼워가지고 GS 드릴로 먼저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에스리머 똑같은 스타퍼 끼우고 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뚫렸는가 이게 잘 확인해 보는 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뚫렸으면은 그 다음 드릴 1mm 더 긴 스타퍼를 끼우고 또 한 번 1mm는 과감하게 드릴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가 들어가 봐야 1mm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뚫린 거 확인하고 이제 다시 물을 집어넣죠. 제가 이거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이 지금 물을 너무나 많이 넣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들어간다고 막 넣으시면 안 되니까 정하라는 거죠. 맥시멈 1cc 정도 넣으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올리는 거는 뭐 만약에 내가 10mm 올리고 싶으면은 이제 20번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1cc 정도 물을 넣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넣고 이게 만약에 막 들어가면요. 한번 우리 뎁스 게이지로 이렇게 넣어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찍어보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죠. 잘 이게 경사면을 따라서 뼈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잘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릴링에 그러면, 다이아미터는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전정골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덴시티가 있어요. 본 덴시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D1, 2, 3, 4로 나눠가지고, 가장 단단하면 D1본이고, 약하면 D4본이에요. 그 사이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본 덴시티를 그냥 감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D332, 331, 441 이런 식으로 적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아니면은 뭐 410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CMI 픽세이션에서 셀프 컴팩션은 이제 언더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인페리어 코리컬 월에서 고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드릴링의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고정을 10N을 얻을 건지 40N을 얻을 건지를 생각을 하고서 그 골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얼리 로딩을 하려고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좀 괴로워하시니까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실제로 뭐 2개월 만에 이 보철이 완성된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플랩리스로 할머니잖아요. 플랩리스로 뭐 1시간 이내에 임플란트가 따라락 들어가고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하고 이렇게 아주 즐거운 이런 상태가 됐고 이 경우 제가 IT를 썼고 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6월 11일 날 이 환자 수술이 됐고요. 보철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2개월 만에 그냥 픽스트로 해줬더니 환자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지금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재료가? 예, 포셀린 같습니까? 아니면은, 레진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코니아 같습니까? 예, 이건, 제가 요즘에 즐겨하는 이 그래피의 프린팅 레진인데, 이 강도가 대단히 200, 굴곡 강도가 200파스칼이 넘어요. 100파스칼이 넘어서 어떤 레진보다 강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디스컬러레이션, 이게 변색이 안 된다. 예? 변색이 안 되고, 잘 안 깨지고 강도가 있어서 이제 템포라리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원래 파이널로, 허가받은 레진입니다. 예, 파이널 크라운 앤 브릿지로 허가받은 레진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팔리싱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만은 팔리싱이 엄청나게 잘 되는 레진이고, 제가 지난번에 보철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팔리싱이 쉽고 변색이 안 되고 강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마모가 잘 안 되고요. 마모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파이널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고, 만약에 좀 프랙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리페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환자분이 너무나 좋아하셨고, 물론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이제 보철물이 안 보이니까 이제 환자분은 이게 보철 어디 갔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신소재 프린팅 레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제가 케이스 잠깐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풀 케이스를 한번 제가 다음번에 처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거를 다음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이 케이스 정리해 가지고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이노사이티스. 다시 보시면 어떤 게 사이노사이티스인지를 금방 아셔야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양쪽이 다르죠. 한쪽은 까맣고요, 반대쪽은 뿌예요. 금방 아셔야죠. 이 뿌연 쪽에 이 리퀴드가 차 있다는 거죠. 이 까만 쪽은 빈 공간이고 아주 깨끗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크로스로 봤더니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이노사이티스 볼 수 있고, 증상은 콧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악취가 나요. 환자 가까이 가면 이 냄새가 팍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이기만 해도 뭐가 줄줄 나와요. 뭐가 누런 코가 나와요. 이런 게 전부 다 사이노사이티스입니다. 그러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가요. 그냥 환자는 아주 불편하죠. 이게 감기 걸린 사람처럼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일주일,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한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요게 제 케이스예요. 아까 지금 그 케이스인데요. 지금 여기 이 27번이네요. 27번을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케이스를, 아주 오래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이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심을 건지 아니면 리치 프리저베이션 할 건지는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이제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발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가 다 됐고,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하고, 지금 잔종골이 남아있는 게 아주,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멤브레인이 뚫렸습니다. 멤브레인이 뚫려 있어요.
보면 알죠? 이게 그 미러로 보게 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한쪽으로 약간, 한쪽이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 가운데 드릴링을 하고 그쪽은 멤브레인이 안 터지게 그렇게 지금 S3모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경사졌잖아요. 경사졌는데 이제 한쪽이 그래서 이제 정 가운데 드릴링을 하고 그 이제 계속 미러로 보면서 그 뚫린 부분도 확인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아까 드릴링한 부분은 괜찮았는데, 이 옆쪽에 지금 보시면 약간 뚫려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거기는 드릴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길이를 재보니까, 이게 충분히 고정 얻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5에 10mm IS2 액티브를 임플란트를 이제 심은 케이스거든요. 저 때는 뭐, 오스테오 액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묻힌 다음에 집어넣고, 요즘에 뭐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5.5를 심은 모양이네요, 5.5. 그 뭐, 이제 안쪽으로, 그раф트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раф트를 하지는 않았는데, 멤브레인을 약간 들어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페리어 코리칼 고정을 얻는 그런 테크닉인데, 한쪽에는 멤브레인이 찢겨져 있고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고정을 뭐 15N만 얻으면 되니까, 10N 얻으면 되니까, 고정을 이제 인페리어 아이 픽세이션 하는 거죠. 아이 픽세이션. 이게 CM은 다 그냥 열려가지고 전혀 이제 뭐 고정이 안 되고요. 아이 픽세이션을 얻은 그런 경우에요. 뭐 2014년도에 한 거라서 벌써 지금 보면 한 10N 정도 이렇게 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그 원 스테이지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고, 뭐 서브머리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발치와에 하더라도 소프티슈가 없지만 덮지 않고 그냥 놔두면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커버 스크루 해도 됩니다.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때 DM본이라고, DM본이 아니고, 이제, 요게 휴먼본인데, 이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 휴먼본이었어요. 그래서 요 본을 이제 한번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좋겠네. 그리고 넣어봤어요. 근데 얘가, 아까 거기 멤브레인이 구멍이 난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젤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넣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구겨놓은 다음에 이제 힐링을 연결하고 끝낸 케이스인데, 뭐 이제 제가 다시는 이제 저런 본을 쓰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휴먼본, 특히 이렇게 뭐 젤 타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별로 이게 느낌도 없고요. 뼈도 잘 안 되고, 이제 커버 스크루를 빼고, 힐링을 연결하고 있죠. 그럼 주변에 이 공간, 소프티슈가 이게 열려있는 공간은 어떡하냐? 그냥 놔둡니다. 저거 놔두지, 저기를 뭐 굳이 뭘로 이렇게 물론 8mm에서 9mm 정도 이게 큰 다이아미터의 힐링 어바트먼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옆에 있는 그 공간은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의, 이런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뼈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팔레탈 쪽에 있는 그 상태로, 그 뼈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 같은데요. 뭐 힐링은 잘 됐습니다만은, 이 환자가 2주째 와가지고 왔을 때 환자가 그런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딱 얘기하는데 냄새가 팍 나요. 그리고 뭐 콧물이 나고 좀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CT 찍어보면 탁 나오죠. CT 찍어보니까 이 상태였습니다.
딱 이거죠. 여기 지금 이건 그라프트가 좀 돼 있는 듯한 느낌을 이쪽에 봤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메탈의 아티팩트이기도 할 것이고, 아마 전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프를 한 건 아니니까, 그 젤이 좀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팔레트 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좀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 ENT 보내요. ENT 이제 닥터 불러가지고 막 또 강의도 듣고 별거 다 해. 결국은 뭐예요? 당신들 사이언스 하지 마라. 왜 이런 문제 있는데 왜 자꾸 해? 하지 마. 그리고 보내면요, 케어를 안 해줘요. 낫질 않아요. 그냥 납이돼요. 그냥 뭐, 이리게이션 하고 뭐 하고 약만 먹이는데 안 나서요. 그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막 5개월 막 가요. 그동안에 환자하고의 관계는 다 깨지고, 이제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 비용을 다 우리가 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쳐야지 안 되겠다. 예.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라테랄 쪽에 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다가 구멍을 내자. 구멍. 작은 구멍을 내자. 그리고 거기다 아스피레이션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1cm 정도 일션하고 약간 벌려요. 그 다음에 0.5mm 라운드 바로 0.5mm 라운드 바. 예. 라운드 바로 구멍을 뻥 내요. 구멍을 펑 내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나죠. 그거 막 너무 걱정하시는데 다시 보면은 CT상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요 정도니까 너무 위에 가면 또 여기 또 아트리도 있으니까 좀 피해가면서 한 요 정도에 구멍을 빵 내자는 거죠. 예, 구멍을 빵 내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아스피레이션을 먼저 하고 여러 번 셀라인으로 씻어서 한번 고름을 빼내고 이거 아스피레이션 하게 되면요 고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몇 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파졸린 같은 그런 세파 계통의 뭐 2세대, 3세대 좋습니다. 이런 걸로 1g을 한 1cc나 2cc에 넣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사이너스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거기다 집어넣고 아스피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피레이션. 쭉 고름이 막 정신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쭉 빼낸 다음에 환자를 그냥 이렇게 업라이팅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뒤로 가면은 고름이 뒤쪽으로 다 가니까 세워놓고서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물을 집어넣으면 다 코로 나오니까 이렇게 숙인 상태에 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코로 나오고요. 아니면 물을 어느 정도 집어넣고 또 빼내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우면 그냥 그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스피레이션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안티바이오틱 있잖아요. 이거를 뭐 1cm, 2cm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꼬매지도 말고 그냥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 그래요. 환자 그 다음날 오면은 막혀 있어요. 그럼 그 막힌 부분을 다시 또 집어넣어가지고 아스피레이션 또 해요. 그러면 퍼스가 또 이만큼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안티 또 집어넣어요. 제가 이 무식한 방법을 쓴 거예요. 안티 또 집어넣어요.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요. 1cm, 2cm만. 물론 그 약은 어그멘틴을 계속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불러요. 매일 부른다. 한 번, 1회. 매일 부른다. 자, 3일만 되면 거기에 꽉 차 있던 그 포스가요, 어느 순간에 그냥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저게 지금 3일 된 거예요. 예,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기다려요. 뭐 한 달 정도 뭐 이런 경우 지금 한 4, 5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뭐 괜찮으면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보철이 완성됐어요. 4, 5개월 지나서. 자, 이렇게 한다. 자, 이건 교과서에도 없지만 제가 쓰는 그 책에 들어있어요. 예. 지금 이 케이스, 지금 여기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또 사이너스 뚫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발치하고 뭐 한 달 만에 열어서 보니까 퍼스가 나와요. 퍼스가 나와요. 그 사이너스가 있다는 소리, 사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시 또 똑같은 방법을 써요. 이 경우는 제가 다 지금 여기 좀 뚫려 있고, 또 역시 세파를 계속 집어넣고, 일단 코라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휴처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안티바이오틱을 안에다 집어넣고, 또 그다음 며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퍼스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다시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뼈는 아직 차지 않았고 여전히 멤브레인 들어 올리고 콜라 테이프 집어넣고 이 상태에서 다시 뼈를 집어넣고 이제 뭐 임플란트 심을 수 없죠. 기다리고 네, 이제 이렇게 놔두면 네,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케이스 여기는 지금 이쪽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 심지 않았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나중에 히스토리 들어보니까 사이너사이티스 생겨가지고 한 달 만에 임플란트 빼고 그 다음에 거기 ENT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치료받았는데 안 나섰대요. 저한테 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저러고 있어요. 아니 4개월 동안 이렇게 퍼스를 넣어놓고 막 저러고 있으니 환자가 그 좋겠냐고요. 제가 당장에 여기서 이쪽 부분을 뚫고 들어 여기에 아스피레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런 시퍼런 그냥 퍼스가 나오는데요. 저게 지금 4, 5개월 동안 저러고 있었으니 환자가 수술을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예. 자, 제가 간단히 그냥 아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나흘 만에 3days, 3일 만에 저렇게 없어졌어요. 야, 이거 놔두면 되는 거죠. 이제 한 달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뼈를 다시 이제 라테로 올려가지고 임플란트 신고 이렇게 보철하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이너스 생겼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 문제 생기면은 바로 라테라 들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 매일 불러라. 가급적이면 이리게이션도 해주고 안티를 집어넣어라. 매일 그러니까 퍼스가 아예 사라질 때까지. 그게 정답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케이스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환자는 여기 지금 IS 원타입이 8년 됐는데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고 2015년도였는데 뭐 이제 파켓이 싹싹 들어가요. 뭐 당연히 발치할 수밖에 없어요. 발치를 했는데 구제불능이에요. 자, 저런 경우는 1개월 지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멤브레인 아이가 다 개통돼 있어요. 다 뚫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멤브레인은 이제 크리스탈로 박리를 한 다음에 또 멤브라 테이프를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뼈를 이제 DM본 넣고 DM본하고 자가본하고 섞어도 됩니다.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 가이드 올려서 페로스탈 릴리징을 하고 덮어주고 이제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힐링이 돼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잘 힐링이 됐고 열었을 때 굉장히 뼈가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GBR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저도 좋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거 다룰 이제 있을 거예요, 시간이. 그때 하도록 하고 저런 before after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기는 앞쪽에는 좀 짧은 임플란트 5.5에 7mm 정도 임플란트를 심고 뒤쪽에는 좀 긴 거 여기 5에 10mm IS2 액티브 이제 이런 건 또 좀 서브머지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프트 보내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짧은 거, 좀 긴 거. 그래서 다시 3개월, 4개월 후에 약간 오버그로잉 됐네요, 뼈가. 모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완성이 된 거고 2016년도였고요.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전문 환자인데 2020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IS 타입은 벌써 13년이 됐네요. 보시면은 거의 오히려 보너스는 없고 오버그로잉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IS 타입도 참 괜찮은 임플란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IS2 액티브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저희가 클래스 3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지금 4탄까지 해서 5탄이네요. 5탄까지 이제 클래스 3까지를 마치는데 클래스 1, 2, 3에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GAO 우리 스타디 클럽에서 이걸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 1, 2, 3에서 성공률은 97%, 98%를 넘어가는 이런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 저희의 이제 느낌은 사이너스가 정복됐다.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미 정복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SCA 테크닉을 만들면서 이거를 전 세계를 알리면서 이 S리머의 그 위력과 그 다음에 CMI 픽세이션의 그런 위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셀프 컴팩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이너스를 정복하고 이제는 사이너스 쪽에 이미디얼 로딩까지 가는 그래서 애니타임 로딩으로 저희가 컨셉을 정리해가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로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역시 이 S리머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거기에 임플란트의 이런 그 특성들이 저희가 이미디얼 로딩이나 CMI 픽세이션을 얻도록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클래스 1, 2,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러시면 우리가 또 단톡방이 있으니까 이 포럼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의문은 없습니다. 그 레벨 차이가 다 많이 나기 때문에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 있어요. 거기서 서로 도와주면서 레벨업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책을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구해드릴 거고 이 영문책은 이미 많이 있는데 영문책을 보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그런 이제 머터리얼과 케이스를 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